네, 강프로입니다. 자, LS 머트리얼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3% 정도 강세 중입니다. 자, 근데 오늘 시장이 안 좋아요. 뭐 물론 저가 대비해선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시장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게 있죠. 안 좋은 이유. 전쟁이 났습니다. 중동 불안에 대한 내용. 근데 중동 불안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죠? 유가가 85불에서 뭐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진 않습니다. 여기 쭉 보시면 올려서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그쵸? 유가 85불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내립니다. 자, 그러면 유가가 최근에 보잖아요. 유가 실제 최근의 변동폭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24년 들어서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 한 20% 정도 떴는데, 자, 이런 상황이 중동 불안에 대한 내용을 먼저 반영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란이 직접 타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에 대한 부분이 뭐 큰 변동이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미국 선물에 대한 가격까지도 거의 뭐 소폭 상승, 거의 뭐 금요일 날 하락했었던 부분을 되돌리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이 나오고 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반도체 쪽도 하락폭을 조금씩 줄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자동차 쪽 그리고 2차 전지가 추가적으로 하락폭을 만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LS 머트리얼즈가 지금 어떻게 될까?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자,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장했을 당시의 프리미엄은 그냥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LS 머트리얼즈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되죠? 에코프로 BM의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에코프로 그룹주의 반등이 나와야 돼요. 즉 2차 전지 전체적인 수급이 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에코프로 BM, 자, 내용 한번 보시잖아요. 에코프로 BM의 움직임이 최소한 하락하지 않는 상황이 나와야 LS 머트리얼즈를 포함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의 하락이 멈추고 아예 반전의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을 매매해야 내가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거의 100%에 준하는 정도로요. 이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SK 하이닉스 굉장히 강하죠. 그쵸? 하이닉스 굉장히 강한데 하이닉스의 시세가 꾸준히 나오고 있을 때 여기 보시잖아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나요? 정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죠.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질까요? 하이닉스에서 돈을 벌어야 한미반도체 쪽으로 가니까. 자, 그럼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은 뭐예요? 에코프로 BM의 상황이 좋아져야, 그쵸? 캐퍼시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난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전기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전기 관련 쪽은 뭐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LS 머트리얼즈 하고는, 그렇죠? 이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고 전기 부족 사태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수요는 이건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는 거라서 우리가 여기서 뭐 되게 막 문제 삼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떨어진다, 뭐 박살난다, 작살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그냥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러려면요, 그쵸? 에코프로 BM의 상황이 지금 이하로 그냥 쭉 떨어져야 돼요. 지금 차트만 보면 거의 뭐 장기 이평도 못 넘고 역배열 전환됐고 아주 뭐 그냥 뭐 달랑달랑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여기서 시가총액 대비해서 몇 프로나 줄었는지 보면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보세요. 에코프로 BM은 비쌉니다. 지금도 22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는데 비싸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곱하기 2를 잡더라도 고가까지 못 가죠. 그냥 종가 기준에서 보면 대략 한 48만 원 정도 되니까 곱하기 2 잡으면 종가 기준에서 뭐 시가총액 기준에서, 그렇죠? 거의 한 50% 정도 빠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44조예요. 44조인데 에코프로 BM의 실적은 1조도 못 벌죠. 그러면 이 PER 계산하면 100배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주식이다. 이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세 그리고 엄청난 수급을 몰고 왔었던 이유가 왜 그럴까요? 앞으로 미래 가치가 좋아지니까. LS 머트리얼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앞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LS 머트리얼즈가 호재거리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상승폭이 커졌을 때는 이격 조정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우리는 최저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하고 매수하는 상황을 만들자. 왜?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여기서 어떤 재료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재료에 대한 내용을 보잖아요. 진짜 별게 없어요. 그쵸? 정말 별게 없습니다. 근데 별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올랐죠. 2만 원부터 5만 원대까지. 그쵸? 150%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하락한 이후에 이쪽 구간에서는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LS 머트리얼즈의 실적을 봤을 때는 어떻다는 겁니까? 그쵸? 지금 여기 보시잖아요.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곱하기 2 잡으면 3조 원대 정도라고 쳤을 때 실적은 동일하잖아요.
100억 원, 100억 원, 25억 원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수요에 대한 부분, 수요의 개선 사항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주식시장은 기대감을 가지고 오르는데 기대감에 대한 부분은 아직 꺾이지 않았다.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숫자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실적이 안 좋을 때 올라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기대감.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잖아요. 남들이 확인하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는 정보는 사실 요즘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뭐 내부자 거래를 한다고 쳐봅시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 나만 알고 있는 정보로 인해서 아니 누가 사줘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단순히 세력들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올라가는 상황을 만들려면 불특정 다수가 사줘야 되고 불특정 다수가 알고 있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 기대감. 근데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그쵸? 그게 뭐예요? 실적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면 LS 머트리얼즈의 실적을 보면 지금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반등이 나와야 되고 그 반등에 대한 지표가 되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고프로 BM에 대한 내용이다. 자, 그래서 여기 수급에 관련된 내용들, 그쵸? 뭐 매수도 있고 매도도 있고 그렇게 큰 상황이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싹 다 무시하고 가격을 확인하고 매수할 수 있는 타점, 그게 오늘부터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전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물량을 계속해서 늘릴 겁니다. 저는 매수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반등을 줬기 때문에 매수를 시작을 했고 계속해서 이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이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오느냐, 이 정도의 수익이 나옵니다. 1월 1일부터 4월 15일 올해입니다. 석 달 반 정도 동안 66%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고 이건 계좌 수익이다. 종목 수익이 아니에요. 계좌 수익을 이렇게 오픈할 수 있다는 점, 투명하게 오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계좌 수익은 손실난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그쵸? 어떤 종목을 하는지 그 부분을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전쟁이 터져서 오늘 급등을 하는 흥구석유 같은 걸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올라갔을 때 매매를 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 보세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매매를 해왔다. 오늘 9%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끝났습니다. 자, 원래 있었으니까 오늘 장중에 그쵸? 제가 매도한 게 20%대인데 거기서 매도를 하더라도 9%밖에 안 지키는 거예요. 그쵸? 전체적인 수익에 대한 공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돌파할 때 매매를 하라는 거고 DI 같은 거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돌파 구간 공략한 결과 26%뭐 20%대의 수익을 내고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한다.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공개를 했어요. 제 실제 매매 타점 그리고 언제 사는지 언제 파는지까지 다 공개를 해드렸고 이러므로 인해서 계좌 수익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까지 보여드렸는데 이 내용을 토대로 그쵸? 지금 LS 머트리얼즈를 보면 뭐예요? 반등을 확인했다. 그럼 돌파만 기다리면 된다. 그쵸?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타점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LS 머트리얼즈를 제가 언제부터 공략을 했는지 이 타점 보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LS 머트리얼즈. 자, 내용 보시면 제가 반등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 당연히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나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LS 머트리얼즈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보유기간 2주 안에 수익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 즉 타점에 대한 부분, 이건 개별적으로 알아야 돼요. 언제 상황에 얼마부터 매수하세요? 이건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는 틀릴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까 실시간 타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실시간 타점을 잡는 것에 대한 부분을 여기 LS 머트리얼즈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고요. 이 내용도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모두 공유를 해드린다. 그런데 이걸 보고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숙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문자로 실시간 타점, 그쵸? LS 머트리얼즈의 실시간 타점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은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LS 머트리얼즈 그쵸? LS 머트리얼즈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뭐 아니면 뭐 LS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갈 때 사야 된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앞으로 미래 가치가 좋아진다는 호재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미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매매할지가 그쵸 핵심이다. 그걸 할 수 있어야 지금 4월과 5월 달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지금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